자, 여러분들, 자, 14조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파트는 이제 경력 부분인데, 경력 부분을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홀랜드 6가지 직업 성격 유형,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 한번 보고, 경력 목표 설정 시 진로 성숙의 변인, 요것도 좀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력의 정의는 우리는 수업 시간에도 간단히 봤던 건데, 이제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 이제 일과 관련돼서, 그렇죠?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일생에 걸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얻는 경험 효과를 표현하는 게 경력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한 개인이 입사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경력 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 개인의 일상을 통하여 경험하는 일의 총칭.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어떠한 경력이든 간에 다 그 경력에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시간과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자해서 습득한 그만의, 그 잡만의 그 특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개인의 그 뭐라 그럽니까, 개인의 이 노력과 DNA가 체화되어 있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력의 본래 의미, 캐리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수레가 길을 따라 굴러간다, 그죠? 진짜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길을 따라, 그 길을 경력이란다. 자, 이제 우리 개인의 생애 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요 대학생의 요 한 이 드레스 입은 요 결혼 요 전 단계죠. 요 고등학교 학생과 이 결혼의 성인의 전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을 경력이라고 하죠. 진로 계획, 직업 탐색, 일에 대한 태도와 지식, 직업의 만족도 등 모두 경력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로 계획을 하고 알아보고, 또 직장과 직업을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임할 때 거기서 나온 업무적 지식, 직업에 거기서 나온 만족도, 이런 게 다 이제 경력이라는 거죠. 자, 경력과 관련된 용어를 보게 되면, 과업, 이제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그죠? 과업. 직위,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직위가 뭘까, 직위가 뭘까. 그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지위에 따라 업무 차이를 고려하는 직업적 개념이다. 그래서 직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포지션에 따른 업무 차이, 업무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직위라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직무. 이제 뭐 일의 한 부분, 워크의 한 부분인데 고용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업무. 일정 시간 종사하는 일이죠. 업무. 공통의 특성을 갖는 모든 특정 직업의 총체를 얘기한다. 직업, 부업의 반이여. 직업, 부업의 반이여. 주업 혹은 일상적인 업무를 얘기한다. 직업을 얘기하죠. 전문직, 변호사, 의사 등 오랜 시간의 교육과 특별한 훈련을 요하는 직업, 그게 이제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경력의 3원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는다. 역사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는다. 그렇죠? 과거와 여태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찾는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경력 디자인은 동기와 관련된다. 그 다음에 경력 관리는 지속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오늘 봐야 되는 이 홀란드의 직업 성격 유형 6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기존의 성격 이론을 발전시켜서 직업 세계에 적격시킨 부분이죠. 성격적인 특성이 되게 강하다. 그죠? 진로 선택에 대한 표현을 해석,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고,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직업 지식, 자기 이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 진로 선택이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 교과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에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게 나를 먼저 알아야 자기 개발을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가지 유형 중에 실제형을 보게 되면, 실제형은 말 그대로 뭔가 내가 직접 기계나 도구를 다루면서 사물을 조작하는 실제적 활동을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하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큰 그룹이 아닌 이제 소수의 그룹에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타인하고 이제 같이 뭔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좀 회피해야 되는 거고, 자신에 대한 신념 부분에서 실제적 기술, 손재주, 기계적 기술을 가진, 그러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이 사회적 기술, 여러분들이 뭐 다른 NCS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이 사회적 기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분이 지금 뭐 듣고 있는 학생도 있고 이제 배울 학생도 있지만 잘 배워야 돼요. 저도 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 강의는 자기개발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좀 셋업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해야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 타인 평가 부분은 평범, 솔직, 확고, 단순하다. 가치 부분, 현실적인 성취에 대한 물질적 보상. 내가 지금 한 만큼, 내가 일한 시간만큼, 일한 업적만큼 물질적 보상. 그 다음에 일의 직접적인 결과를 중시한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직접 기계로 뭘 만들고 직접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인생을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여긴다. 네, 그 스타일이 실제형. 성격적 특성은 남성적, 솔직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지구력 있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소박하고 말수가 적고 고집 있고 직선적이고 단순하다. 근데 이게 꼭 남성적, 요즘에는 이런 실제형 부분에 여성분들도 여성도 많은 참여를 해요. 그래서 흔히 이건 남자가 하는 거, 이런 영역들이 성역이 많이 무너지고 같이 섞여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 목표는 기계나 장치의 발견, 기술사, 전문이 뛰어난 운동선수. 그죠? 이런 거의 적성은 기계적이고 운동적인 능력은 있으나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공, 농업, 전기 기술적 능력은 높으나 교육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실제형의 대표적 직업은 기술자,
자동기계 및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농부, 엔지니어, 전기, 기계기사, 운동선수. 근데 이런 직업이 무슨 그 대인관계가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스타일이고, 이 잡의 스타일이 이제 내가 혼자 나의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탐구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학 선호하는 활동은 탐구형들이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이다. 문제 해결 및 조사 활동을 하고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통제를 한다. 회피 활동은 타인을 설득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은 못해요. 설득하거나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물건 판매가 타인을 설득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은 분석적이고 지적이고 학문적 재능을 가진 탐구형. 대인관계 기술이 또 역시 부족해요. 타인 평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비사교적이다. 가치는 지식을 개발 혹은 습득을 하고 삶을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성격적 특성은 탐구심이 많아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해요.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많고 비판적이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타며 신중한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생애 목표는 사물이나 현상의 발견 및 과학에 대한 이론적 기여,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내가 인류를 위해서 큰 무언가를 찾겠다, 이제 이런, 그리고 내가 뭔가 큰 걸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적성 부분은 학구적이고 직접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적, 과학적 능력은 높으나 지도력이나 설득력은 부족하다. 연구 능력이 높죠. 대표적인 직업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과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과학자, 그 다음에 심리학자, 인류학자, 지질학자, 의료기술자, 의사, 이렇게 우리가 탐구형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있는 이 대표 직업군들에 있는 분들도 이 리더십이 높은 사람도 있고 설득력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흐름상 이제 이런 게 유효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형. 선호 활동은 재능이나 기술, 독창력을 활용한 작품 활동을 선호한다. 자기 표현을 위한 재능 활동이죠. 회피 활동은 짜여진 규칙에 의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활동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짜여진 규칙에 의해 반복적인 그런 것과 정형화된 이런 활동은요, 독창력을 저해시켜요. 창의력을 저해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회피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신념 부분은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고 창의로고 자유로워요. 그래야 예술적 관점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평가는 판에 박히지 않은 창조적인 이제 이러한 걸 한다라고 평가를 하죠. 가치는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죠. 아이디어, 감정, 정서, 창조적인 표현을 추구하죠. 성격적 특성 부분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자유분방해요. 예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 캐릭터들이 있죠.
그다음에 개방적이고 감정이 또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협동적이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내 기준적으로 이것을 다 느끼고 증폭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하는 이런 협업,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팀워크 이런 게 협동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된다. 생애 목표는 예술계의 유명인,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목표로 하죠. 적성은 미술적, 음악적 능력은 있으나 사무적 기술은 부족하다. 어차피 이거는 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자유적이고 비체계적 능력은 있으나 체계적, 순서적 능력은 부족하다. 대표 직업은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무대감독, 작가, 배우, 소설가, 미술가, 무용가, 디자이너.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군 중에 예술형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쵸? 자, 다음에 이제 사회형. 사회형은 선호하는 활동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활동, 타인을 돕고 치료하는 활동을 선호하죠. 회피 활동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활동, 뭔가 규칙적이고 이제 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내가 직접 뭔가 장비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좀 하드한 거는 좀 회피하죠. 자신에 대한 신념은 동정적이고 대인관계가 좋다. 타인의 평가는 상냥하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다. 같이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긴,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돕고 삶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다. 성격적 특성은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남을 잘 돌봐주고 봉사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생애 목표는 타인을 돕고 희생적이고 존경받는 스승 치료 전문가가 생애 목표인 거죠. 적성 부분은 사회적, 교육적 지도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있으나 기계적, 과학적, 체계적 능력은 부족하죠.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가 교육자, 간호사, 유치원 교사, 종교 지도자, 상담가, 임상치료가, 언어치료사 이런 직업군들이 나눠지게 되죠. 자, 이제 기업형. 기업형. 사람을 설득하거나 지도하는 활동이 선호하죠. 타인을 이끌어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 그쵸? 리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을 좋아하죠. 막 변하죠. 같이 막 엮여 있죠. 그리고 이걸 이용할 수 있고 이것저것을 포기하고 어떤 걸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죠. 회피 활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념은 설득 능력을 가지고 확신에 차 있어요. 타인을 평가할 때 열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설득적이다. 그 다음에 가치적 부분은 삶을 권력과 사회적 지위, 물질적인 부의 관점에서 많이 본다는 거죠. 가치는. 그 다음에 성격적 특성을 보게 되면 지배적, 통솔력, 지도력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적이고 경쟁적이고 야심적이고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성적이다. 생애 목표는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금융과 상업 분야의 전문가가 목표죠. 적성적 부분에서 보면 적극적, 사회적, 지도력과 언어의 능력은 있으나 과학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대인 간 설득적 능력은 있으나 체계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은 기업 경영인, 정치가, 판사, 영업사원, 연출자,
상품 구매인, 보험회사원, 판매원, 관리자가 기업형의 유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형. 이제 선호하는 활동은 규칙을 세우고 유지하며 기준을 따르는 활동이다. 조직화하거나 파일을 정리하는 등 사무적인 일을 선호하죠. 회피하는 활동은 모호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활동,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뭔가 틀이 안 돼 있는 거는 싫어해요. 회피해요. 자신에 대한 신념은 안정적이고 규칙을 잘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타인들이 봤을 때 평가하는 거는 성실하고 안정적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이게 관습형이죠. 그 다음에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인생을 예견할 만하며 규칙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치, 추세를 보는 거죠. 규칙적으로.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중요히 여긴다. 성격적 특징은 정확성, 빈틈이 없고 조심성이 있고 세밀하고 계획적이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완고하고 강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생애 목표는 금융과 이제 회계 전문가, 사무행정 전문가가 되죠. 적성은 사무적이며 계산적인 능력은 있지만 예술적이고 상상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다음에 체계적이고 정확성은 있으나 탐구적, 독창적 능력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은 고객회계사, 그 다음에 경제분석가, 은행원, 세무사, 격리사원, 컴퓨터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감사원, 안전관리사, 사서 법무사, 이런 뭔가 딱 매뉴얼이 있는 잡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를 찾을 때 이 빙산의 일각으로 비교를 해보면 위에 떠있는 일부분, 지금 드러나 있는 나가 당연히 있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완전 100% 나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데, 왜냐면 밑에 잠재되어 있는, 밑에 이 빙산의 밑부분을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내가 뭔가 또 좀 더 새로운 부분을 파트를 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는 부분이 이 밑에 잠재되어 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강점을 굉장히 도출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갭이 있죠. 이 차이를 극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강점과 약점을 꼭 찾아야 되고, 그래야 경력의 목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코칭, 그쵸? 긍정적인 걸 열어두고 이제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계속 부여하고, 그것을 피드백으로 그쵸? 잘못된 건 수정하고 잘한 것은 상을 주면서 계속 리사이클을 돌려서 피드백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분야는 자신과 타인과 환경과 업무, 이 네 가지를 다 가져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경력 관리나 이 목표, 즉 여러분들의 성장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경력 목표 부분에서의 코칭 시 주의할 점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한다, 명령,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상관은 알 테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도 이 방관적이 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저해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경력 코치는 질문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천적 캐릭터, 후천적 퍼스널리티의 명확한 이해를 도와야 되고, 경력 로드맵을 그리도록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경력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 인생 로드맵을 꼭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는 여기에
어떠한 로드맵이든 그린다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그 파트를 갔다 온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무조건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력 로드맵과 인생 로드맵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려야 돼. 계속.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 스콥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갔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경력 목표 설정 시 진로 성숙을 높여야 하는 이유. 진로 성숙.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 이 진로 성숙을 여러분들이 높여서 이 단순하게 어느 한 요인에 의해 결정했을 때는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죠. 요 변인, 뭐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직업적 변인,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더 갖다 붙이고 더 늘리고, 이 파트를 알아야 되고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알았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진로 성숙을 높여야 하는 이유의 변인적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요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쉬셨다가 우리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